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자, 요즘 보면은 뭐 어느 지역에는 그저 뭐 60대가 한 명이고 그저 뭐 거의 70대, 80대가 뭐 그 마을의 70%를 차지한다. 그죠?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뭐 가정에서든 어쨌든 좀 약간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조금 그저 요즘 두드러지게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사실 뭐 10대를 키우시는 분, 그저 그런 분들은 지금 뭐 30대, 40대 되시는 분들께서는 부모님들이 조금 고통스러울 거고, 또 20대를 자녀를 두신 분들은 또 50대 되시는 분들이 힘드실 거고, 또 30대는 60대, 그죠? 40대는 뭐 70대, 80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뭐 무자식 상팔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은 장자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요임금이 국경지대에 가서 그죠? 이 순찰하는 과정에서 그 국경지대를 지내는 봉인이 그 임금에게 좀 득담을 한다고 뭐 아들을 좀 많이 낳으십시오 이랬더니 그 요임금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자식이 많으면은 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욕도 많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나온 게 무자식 상팔자인데 사실 요즘 보면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많이 좀 무시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면은, 와, 내가 이거 뭐 자식들한테 사랑을 덜 줬나? 그죠? 뭐 내가 뭐 덕이 부족한가? 또 내가 뭐 자식들에게 뭐, 부모로서 그죠? 너무 권위를 세웠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많이 넓습니다. 그건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거는 자식들이 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선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면은 존중의 의미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이 그저 자식들한테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을 할 때는 무시를 당할 때는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고 그저 부모님들께서 너무 많이 쉽게 너무 많이 주고 그저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돈도 체념도 마지막 내 자존심까지도 다 주게 되니까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부모는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런 거친 은사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악순환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각 가정에 그저 아바피 말 못하고 이 자식 때문에 이제 프로도 그런 프로들이 있더라고요.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럴 때 딱 단 한마디를 해줘야 된다.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느냐면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저 너가 나를 무시하는 거는 여기서 끝내야 된다고 강경한 어떤 경계의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과 이 경계의 말이 합쳐졌을 때 뭐가 생기느냐면 질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이 주식 시장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주식 격언에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보면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주식을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뭐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TV 프로에 보면은 종목 상담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조금이라도 그저 여러분들이 섭섭하게 그저 정확한 팩트가 아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좀 불편하고 또는 뭐 안티가 된다든지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주식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단 한 문장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그저 주식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너가 나에게 수익을 주지 않을 때는 여기서 끝내자 하는 어떤 경계에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질서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질서가 생기느냐. 계좌의 질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저 단기로 들어갔는데 장기 투자가 되고 중기 투자가 되고 막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요런 부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뿐만이 아니고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지만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을 조금 그저 편하게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를 가질 수 있는 행동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면은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것도 사업이잖아, 그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부를 가지기 위한 행동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뭐 운을 끌어들여라, 뭐 전략해라, 그죠? 뭐 욕망을 줄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죠? 뭐 시간을 아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딱 하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두려움을 이겨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주식 시장은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야, 이거 내가 해가지고 뭐 치킨집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내가 처음 주식을 하는데 내가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과연 내가 하는 만큼 큰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되던가요? 지금 전쟁을 통해서 2주 동안 지금 이렇게 시장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어느 날은 두려웠다가 또 어느 날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깜빡 까먹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결국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거죠. 허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허상, 가짜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휘둘린다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진실된 부분은 어때요? 끝까지 가지만 두려움이라는 건 어때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번 주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많이 배웠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되느냐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 만들어 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너무 낮게 이렇게 측정해 버리면 어떻게 돼? 휘둘리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튼 뭐 이번 주 잘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을 이끌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에는 지금 보면은 통신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5G에서 뭐 6G로 이제 이 지금 통신도 여전히 AI와 관련돼 있는 뭐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 있어서 많이 움직여 줬는데 사실 이 통신 관련한 종목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도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습니까? 좀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테마가 한 번씩 이렇게 딱딱 나오잖아. 그죠? 시장이 안 좋을 때 약간 방어주, 그런 시장을 방어하는 그런 방어주 역할로 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조금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서 이 종목들이 막 이렇게 나올 때는 그 움직임들이 어떻던가요?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루룩 20% 땡겼다가, 그죠? 후루룩 밀렸다가.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해지 종목과 비슷한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힘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사실 뭐 대한깡통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년상 가까운 이런 어떤 흐름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그죠? 그 대한깡통신 같은 경우는 수급의 형태가 이제 이 수급을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주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거래량이라든지 이 거래가 형성된다라는 거는 결국 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하실 때 그죠 상당히 조금 흐름이 조금 박자를 그죠 그렇게 급하게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어떤 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런 어떤 방어주 성격의 종목이라든지 해지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서 움직여보는 뭐 그 외에도 오이솔루션이라든지 뭐 솔리드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잘 움직여 줬습니다. 그러면 뭐 머큐리 같은 경우도 뒤늦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통신주들은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시장을 방어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일선에서 다른 종목들은 약간 5일선이 깨지고 약간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 라인을 형성한다든지 이런 어떤 패턴들을 갖추고 있다면 얘들은 지금 현재 약간 그저 추세선이 살아있는 5일선을 살려놨기 때문에 그 5일선에서 그죠 또 여러분들께서 눌림을 잡아보시고 이렇게 이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지금 보면은 반도체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뭐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종목들도 역시 이제 약간 이제 그 기업이 이 통신 관련한 이런 업체다 보니까 반도체 중에서 물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면은 박스권이죠. 조정 라인이죠. 그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애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 지수와 똑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지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수 차트나 삼성전자가 언제 갈까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현재 지수 차트하고 삼성전자 차트하고 똑같잖아, 그죠? 그런 어떤 맥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요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맥락으로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오늘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 거는 아무래도 뭐 통신 관련해서 그렇게 좀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 이 그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물론 뭐 그게 미국도 개입이 돼 있는 상태지만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뭐 유가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그죠? 뭐 방산이라든지 마지막에는 뭐 식량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잖아. 그죠? 근데 지금 사실 보면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해지 관련한 종목들은 제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좀 단기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제 전쟁이 2주입니다. 그죠?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4주 안에 끝낸다, 뭐 6주 안에 끝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또 단시간에 또 빨리 끝낼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유가가 지금 100달러를 가고 이렇게 상승을 해도 그죠? 그 유가 관련한 종목 뭐 흥구석유를 비롯해서 흥구석유가 이제 뭐 투경이 걸리니까 중앙에너비스가 움직이고 막 이렇게 그죠?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마무리가 싹 되지 않았지만은 아직 보면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모을선에 살아 있다든지 이런 어떤 패턴들은 만약에 또 시장이 약간 그저 조금 더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리가 조금 더 그저 크게 나올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유가가 100달러 되고 이래 되면 계속 뭡니까? 이 유가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시장에서도 이 시장을 보는 메이저들이 그죠?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전쟁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끝나고, 그죠? 유가라는 거는 어떤 방향에서 호르무즈 해협만 봉쇄만 풀리면 얼마든지, 그죠? 100달러에서도 80달러 가고 70달러를 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두가 이게 선호하기보다는 그날의 어떤 트레이딩 방법을 찾기 때문에 뒷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식량 관련한 종목들도 이제 돌아가면서 한일사료라든지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남해화학이라든지 조비라든지 이런 비료 관련한 이런 종목들도 좀 움직였는데 이런 종목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방법을 똑같이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시장이 안 좋으면서 확실한 어떤 모멘텀이 딱 됐을 때 상한가가 딱 갔을 때 그 원리가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가? 30% 갔다가도 하한가까지 갈 수 있고 이런 어떤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야 유가가 100달러 가니까 이거 뭐 내가 사가지고 뭐 끌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가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식량, 사료, 그죠? 비료 그 외에도 지금 방산 그죠? 사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고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그죠? 가게에는 보면은 이 방산 관련한 종목들이 주로 움직인다면 빅텍, 버스텍, 스페코 이네들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산 관련한 부분들은 지금 LIG 넥스원이다 이런 종목들 뭐 현대 로템이다 이런 종목들은 뭐냐면은 차후에도 지금 보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났지만 이제 무기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죠?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수주가 많이 떨어지는 그죠?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유가나 그죠? 식량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다소 좀 괜찮아 보이는 이런 흐름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에는 특별한 건 없었고, 그죠? 지금 유가 관련한 요런 종목들, 호르무즈 해협 요런 관련해서 또 선박 관련한 조선 요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도 했거든요. 뭐 케이프를 필두로 해서 지금 보면 밸브 관련해서 뭐 성강밴드라든지 뭐 넥스틸이라든지 휴스틸이라든지 요런 종목들도 좀 움직여줬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그렇게 썩 주도주라기보다는 그냥 방어하는 시장을 이렇게 좀 받치면서 그죠? 이제 터닝 포인트를 잡기 위한 어떤 좀 다지는 그런 모습에서 어차피 시장이라는 거는 주식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살아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주 동안 뭐 간략하게 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너는 제가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제가 하고 있는 이런 투자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 밴드라든지 그 제 유튜브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이제 어떤 매매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느냐면 사실 여러분들 장기 투자, 뭐 중기 투자, 뭐 단기 투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요거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은 요 부분은 투자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있는데 장기 투자를 못 하느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이 재테크라는 건 뭡니까?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을 들여서 빨리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실 여러분들 오렌 버핏도 처음에는 이 장기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는 단기적으로 하다가 그도 그저 실패를 하고 여러분들 이 실패라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데요. 오렌 버핏이 이렇게 장기 투자로 돌아서고 고수가 됐다. 저는 그 고수가 된다라는 거는 물론 실패를 하면서 방법을 찾는 것을 고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이 고수가 뭐 그저 뭐 대단한 이게 아니고요. 그럼 오렌 버핏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 원칙으로 매매를 했느냐 하면은 걔는 주가가 그죠 처음에는 주가가 돌파할 때 그죠 막 이런 돌파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돈이 많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 애플이나 뭐 이런 좋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카콜라나 이런 것들이 쫙 빠져 있을 때 밑에서 돈이 많으니까 싹 모으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거든요. 사실 이 장기 투자는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신경 쓰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돈만 많으면 어차피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죠? 주가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우리 대표적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금이익이 좋으신 분들이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기 투자라는 거는 뭐냐면 이 장기 투자라는 거는 주가가 올라도 주가가 반토막이 돼도 그죠? 내가 이 기업을 보고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있던 자산을 그죠 분배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고요. 더러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8만 원에 샀던 거 그죠 고점에 샀지만 지금까지 들고 있으니까 수익이 극대화됐어. 그렇다고 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파느냐면 잘 안 팔지요. 그렇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투자 방법이고요. 근데 이 중기 투자는 뭐냐면 시간이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열흘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장기보다는 좀 짧은 그런 어떤 흐름들인데 사실 이 중기 투자는 이 장기 투자나 중기 투자는 특별하게 실력이 없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보세요. 제가 밴드에서 드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범한 퓨어셀, 두산 퓨어셀 막 이거 막 움직였잖아요. 그거 밴드에서 제가 딱 두 종목 1월 28일 날 드렸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하느냐 이거죠.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 한 달을 들고 있으려면 걔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어떤 흐름들에서 투자 금액이 한정돼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기 투자라는 거를 지금 초보자분들은 이 단기 투자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지금 현재 돈이 있고 돈을 잃지 않았고 그죠? 지금 조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밀려 있지만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견디지만은 주식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일정 방향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까지 가게 되면은 주가가 생각지도 않게 어떤 며칠 전에 보십시오. 6,000포인트에서 이틀 만에 1,000포인트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시장이라는 거는 그 1,000포인트 빼면 2,000포인트는 못 빼겠습니까?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뭘 배워야 되느냐면은 대응이라는 걸 배워야 되고 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그 어려운 시장에서도 23년, 24년, 뭐 25년 다 살아남아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전천후 매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단기라고 하면은 아주 나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특히나 투자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그 작은 금액을 그죠 수급이 있는 그런 형성돼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잡아서 그죠 단기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는 이런 어떤 패턴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뭐 10개 정도를 하신다면은 한두 개 이렇게 그죠 기술력이 없으면 반드시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 단기 투자는 누구나 다 선호하지만은 기술력이 엄청난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기 투자를 하다가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중기 투자, 장기 투자 막 이렇게 변해버리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 그죠? 질서가 있어야 된다. 계좌에 질서가 없어버리면 어땠냐면 단기 투자했던 거 전부 물려가지고 다 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러면 다 들고 있느냐? 그건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동 길이가 나올 종목이라면 그죠?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더 물량을 산다든지 해서 그죠?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걸 모른다면은 절대 여러분들이 이 단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단기 투자는 반드시 시황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황이라는 거는 그날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죠? 시황이 그날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주도주가 여기서 움직이고 다음 날은 주도주가 여기서 움직이고 매일 순환이 엄청 빠르거든요. 이 장기 투자나 중기 투자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 부분은 어떻느냐? 하루하루를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럼 얘들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난 촉각을 곤두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황이 지금 만약에 전쟁이 바로 마무리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지수와 관련돼 있는 대형주들이 바로 급반등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종목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오겠죠. 그러면 전쟁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갈 거야. 그럼 종목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 선정에서 뭘 잡아줘야 됩니까? 매수 매도의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매수 매도의 타점은 여러분들께서 물론 일봉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일봉가, 그죠? 일분봉,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사실 이 장기 투자나 중기 투자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뭐 문자 받고 비싼 비용 내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시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시장의 방향성이 뭡니까? 상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현재의 그냥 환경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괜찮고 외인이나 기관이 사고 현재 많이 사고 있고 제가 뭐 이 이후의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종목을 사나면 됩니다. 이런 거를 굳이 그저 비싼 돈을 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내가 작은 자금으로 그죠? 지금 보면 시장에 돈 엄청 많습니다. 뭐 100억 계좌 엄청 많고요. 그죠? 그런데 그 100억 계좌들은 돈을 빨리 벌 수가 있죠. 왜 빨리 벌 수가 있겠나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죠? 내가 최저점에 18만 원에, 예? 10주 산 거하고, 그죠? 뭐, 그 비싸게 100억, 그죠? 19만 원에 100억을 박아난 거하고,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투자는 작은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치고 빠지고를 자꾸 하면서,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푹 빠졌어. 그러면 다음날 어떤 시황에 의해서 주가가 탁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내가 최소한 뭐 5% 10%딱 먹고 그죠? 또 밑에 또 어떻게 됐을 때 이런 흐름만 잘 타도 굳이 여러분들께서 뭐 18만 원에 사가지고 얼마까지 가져갈 거야 보다도 훨씬 더 수익 구조를 많이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20만 원에서 삼성전자 30만 원, 40만 원 간다 해서 20만 원대 많이 샀잖아요. 그 지금 주당 2만 원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심쿵하잖아. 믿음이 약해지고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물론 투자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거기에 100억을 뭐 사신 분들은 또 밑에서 또 뭐 200억을 사겠죠. 그렇지만 내 전 재산에 뭐 1,000만 원을 여기 박아놨는데 그죠? 주당 2만 원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심쿵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투자금 이 매매 방법은 투자 금액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투자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매매 방법에 해당이 되느냐면 이거는 장기 투자라니까요. 근데 이 장기 투자지만 그때 시황에 따라서 이 폭이 어떻게 되느냐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여.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가 가치 투자, 기술적 분석, 그죠? 가치 분석, 기술적 분석, 수급 분석이 다 되기 때문에 요 종목은 현재 어떠냐면은 단기적으로도 가능하고 장기 투자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많이 사셔가지고 마음고생하고 있지만 요거는 뭐다? 시장의 시황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가 있지만 시장 환경이 그해지면은 먼저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만 원, 9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가도 지금 어떻습니까? 18만 원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면은 이거 주식은 비즈니스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런 장기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기다리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기 투자로는 이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관심 종목에
마지막 마무리에 성호전자를 보라고 했는데 제가 요 뒷페이지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 그 사이에 최저점과 최고점이 몇 프로냐면 71%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10%만 먹으려고 해도 어때요?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왜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고 이 라인에서 여기까지 71%가 나왔느냐면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뭡니까? 오일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애들은 뭐냐? 중기 투자에 좀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기 투자라는 건 뭐냐? 어느 선에서는 그죠? 이익 실현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걔가 파동이 다 나오면은 어때요? 뭐 더 이상 본다라는 거는 좀 그렇다는 거죠. 장기 투자는 어때요?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갔다가 쓰러져도 다시 봐서 또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끌고 가고 이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또 세월이 지나면은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은 중기 투자에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밴드에서 1월 28일 날 그 수소 관련해서 딱 두 종목 두산표에서 그 밴드에 감이 있습니다.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1월 28일 날 그때 차트를 보면 사고 싶지가 않다고요.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제부터 그죠? 이번 주에 막 이렇게 막 파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뭐로 변하느냐면 단기적인 그런 흐름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기 투자는 뭐다? 어느 일정 라인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챙기고 이렇게 다음에 또 파동이 다 나왔으면은 또 다시 들어가고 이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 지금 성호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ETF 그죠? 코스닥 그게 코스닥 뭐죠? 액티브에 그 상장되면서 이 앞에 성호전자랑 그죠? 이 성호하이텍 뭐 이런 애들이 주목을 받는데 이 성호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냐면 단기적인 흐름이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좋아서 그게 편입되고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 거래량이나 이 오일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얘는 단기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래서 오일선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또 그죠? 뭐 밀렸을 때 다시 그림이 나와서 이런 어떤 형태가 될 때 봐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각 종목마다 이거는 장기 투자인지 이거는 중기 투자인지 그죠? 이거는 뭡니까? 단기 투자인지의 어떤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단기적이지만 또 어느 날은 또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중기 투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투자 방법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에 뭐 단타 치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기 투자라는 거는 뭐냐? 작은 자금이라도 그죠? 단기적으로 순환을 빨리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수익 구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은 시장이 좋으니까 그죠? 이 단기 투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시장이 어때 좀 이제 출렁거려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지만 아직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약간 단기적인 흐름이 장기 종목에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그죠? 10% 갔다가 빠졌다가 10%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어떤 롤링 작업을 여러분들께서 그죠?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데 조금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보면은 이 부분 보시면요. 2026년부터 올해 1월부터 제가 3월까지 제가 여기서 항상 마지막에 이제 관심 있게 다음 주에 보십시오 해서 제가 드렸던 종목이 48개더라고요. 48개 중에서 이 부분들 보면은 항상 그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5일이잖아요. 5일 만에 휴림도복 같은 경우는 93%고요. 수익률이. 최저점에서 최고점. 우리 기술은 76%. 제가 이 수익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이 드렸던 종목들이 50%가 넘는 종목이 그죠? 30%가 넘어요. 제가 그냥 지금 오늘도 내가 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률이 나는데도 왜 못하느냐. 그러면 30%는 50%고요. 그다음에 20% 이상 되는 거는 15%고요. 10% 이상 되는 거는 29%고요. 최하 8%입니다. 8%까지 되는 것이 지금 보면은 한 뭐 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이 고점은 전부 금요일이고 뭐 고점 수요일 이렇게 쫙 나와 있잖아, 그죠? 93%가 되면은 바닥에서 93%를 안 먹어도요. 여기 어느 중간에 아무데나 사도 어떻습니까? 최소한 10% 20%를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이걸 못 하느냐? 성호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호전자도 수요일 날 고점이었고 70%가 넘었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여러분들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 그래 쉽습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종목을 들여도 그죠? 왜 못합니까? 돈이 없거나 그죠? 기술력이 없거나 이런 종목은 기술력보다도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는 이렇게 쉽게 돈만 있으면 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의 그 수익률을 내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금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느냐면 최소한 한 10억, 최소한 5억 이런 정도가 있어야만 내가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자금이 한정돼 있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런 거 가지고는 물론 살 수는 있습니다. 한 주, 두 주를 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 제가 드리는 종목은 밀리면 탁 더 사면 된다고 제가 그 팁을 드렸잖아요. 이 수익률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 5% 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중장기 종목을. 제가 주는 종목 아무 데나 사도 90%, 70%, 예, 40%, 50%, 이보세요. 30% 이렇게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직 그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 기준을 잡은 건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날 수 있는 이 가장 이 기본 키포인트는 뭐냐 이거죠. 5일선이잖아요. 제가 드릴 때 5일선이 죽어 있는 놈을 드린 게 있습니까? 전부 5일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이 5일선에 대한 내가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을 내고 싶고 그죠? 뭐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정되어 있고 또는 뭡니까? 투자금이 많다 하더라도 이 5일선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세워두면은 엄청나게 이보세요. 제 방송만 들어도 이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23년도부터 제가 여기서 22년도부터 방송할 때부터 일주일에 100%도 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못하느냐 이거죠. 이렇게 돈만 있으면 되는. 굳이 이걸 갖다가 비싼 돈을 주고 여러분들이 그거 받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비싼 돈은 단기적인 그런 어떤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데서 여러분들께서 비용 처리를 하고 그죠? 뭡니까? 그걸 해야지. 이래 뭐 제가 다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그죠? 또 이제 제가 이거 분명히 제가 이거 수익률 자랑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만큼이 폭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을 뜯어서 내가 먹고 싶은 만큼 파동이 나오니까 거기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라는 거거든요. 대부분 여러분들 보면 어떠냐면은 뭐 몇 프로 수익이 났네 뭐 하네 이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이 뭡니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수익이 나면은 상대는 누군지 보이지 않는 누군가는 잃었다라는 거죠. 내가 잃으면 보이지 않는 누군가는 수익을 쟁취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에서 그죠? 이 시장의 자금이라는 거는 저는 항상 주도주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호가창이 텅텅텅 비어 있거나 그죠? 이런 뭐 거래대금이 얼마 없고 돈이 얼마 없는 이런 것들은 제가 기피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는 돈이 아픈 돈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식시장에는 전부 다 눈먼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막 내가 막 알바를 해가지고 막 그죠? 열심히 100만 원 모아가지고 이제 이거 뭐 한 200만 원 모으려고 들어왔는데 그죠? 막 또 재수 없어가지고 그죠? 잃어버린 그 돈이 내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좋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수익이 많이 나거나 이랬을 때는 좀 그저 무주상 보시도 하고 그죠? 항상 내가 뭘 하고 싶다면 좀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이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멀리 갈 수 있고 그죠? 그런 어떤 방법이다. 그래서 너무 수익률이 뭐 내가 뭐 50%네 40%네 뭐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항상 나는 이만큼을 원한다. 그럼 내가 먹고 싶은 만큼만 그 어떤 파동길에서 딱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쟁취하는 그런 어떤 투자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번 주에도 뭐 상당히 그죠?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거. 성호전자 이것만 해도 70%니까 70%에서 아무 데나 들어가도 10%는 먹는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죠? 90% 일주일에 90% 70% 이래 나오는데 들어가서 10% 못 먹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부분들 종목들 한번 보십시오. 다 좋잖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제가 드렸던 거. 일단 지금 현재 48개가 나갔다라는 거. 그러면 그게 더 이상 간 것도 있고. 그죠? 또 뭐 거기서 단기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걸 파동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제가 드리는 이런 것들은 중장기가 아닌 단기적인 그런 어떤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그죠? 하루를 못 견디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루를. 그러니까 얘가 파동이 이렇게 나올 부분이라면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한두 박자, 천년만년이 아니잖아요. 월화수목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지금 이제 이 다우 지수, 지금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은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뭐 군사적인 거, 비군사적인 거, 그죠? 핵시설만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사이버 그죠 모든 시설들을 다 파괴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나느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게 지금 200일선이 없습니다. 그죠 200일선이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어떻게 깨졌다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치고 올라갈 거냐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갈 거냐인데 사실 이 지금 다우 지수도 여기에서 어떤 형태가 돼 제가 봤을 때 좀 그림이 이렇게 좀 깨져야 되거든요. 깨지고 이래 보이곡이 나오든지 보이곡이 아니면 저기서 바닥을 다지든지 뭐 이런 형태가 될 텐데 다우 지수 역시도 이번에 전쟁이 끝나고 바닥을 찍고 나면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얘도 이 라인에서 2배는 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고 그러면 전쟁은 어떻게 끝이 나겠느냐 그죠? 이 지금 사실 이거 다우 지수가 이렇게 됐는 거는 전부 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어떤 전쟁 때문이잖아. 그죠? 이 전쟁은 지금 무슨 전쟁입니까? 에너지 전쟁이잖아. 그죠? 석유를 어떻게 장악할 거냐. 에너지를 장악할 거냐. 그죠? 그런 어떤 전쟁이고 역시 그 석유라는 것이 지금 사실 이 패권이 중국이 그 턱 밑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경제를 조금 죽이고 싶은 이런 어떤 트럼프의 전략일 수도 있잖아. 그죠? 사실 이 세계의 석유를 소비하는 소비량, 뭐 석유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 이런 양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석유 전체 전체 시장에서 한 19%를 차지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한 16%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15%니까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중국을 그저 압박하는데 상당히 좀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베네수엘라도 그게 됐죠. 지금 이란도 뭐 호르무즈가 좀 약간 봉쇄되면서 그 중국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통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는 자기의 어떤 전략이 좀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여기서 좀 반등을 여기서 더 좀 밀리고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하고 박스를 하든지 여튼 이렇게 좀 밀렸다 깼다가 그죠 터닝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코스피 시장도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은 그러면 나스닥이 201선을 깨고 내려갈 때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약간 좀 출렁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면은 5,000포인트와 5,50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코스닥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죠? 이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는 이 코스피 시장은 지금 뭐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그죠? 주도를 할 것이고 현대차와 이 코스닥은 지금 보면은 약간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중장기라든지 뭐 그런 어떤 투자를 하실 때 좀 참고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스가는 뭐 미국을 뭐 위대하게 그레이트 어게인 뭐 그죠? 우리가 발음을 잘해야 되겠지만은 뭐 시빌딩이라든지 이제 조선업 그죠? 그런 조선업을 이제 미국이 위대하게 뭐 이런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삼성중공업이 이 마스가 부분에서 샌디에고가 미국의 최대 조선소가 있는 나스코가 있는 거기에서 뭐 개소식을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연구센터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좀 보면 외인이나 기관들이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다음에 보실 부분들은 뭐냐면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신고가를 돌파할 때 이럴 때 돌파 매매를 되게 많이 선호하거든요. 지금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이거를 내가 개인적인 트레이딩 방법을 찾을 거냐 아니면은 중장기로 볼 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이 대우건설 같으면 보통 우리가 뭐 합니까? 원전 이렇게 하잖아. 그죠? 지금 제가 1월 28일 날 뭐 수소 관련한 종목들 올려드렸고 그죠? 해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지금 뭐 원전 테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자금여력이 좋으신 분은 굳이 그죠? 그런 종목들에 가장 끼가 있는 종목들을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 순환하기 때문에 한 번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테마들이 많잖아, 그죠? 그럼 그 다음 테마가 뭐 갈 거냐?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뭐, 그죠? 또 화장품이 갈 거냐, 뭐 갈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베팅을 이렇게 테마를 중장기적으로 또 해놓으면 그것이 하나씩 턱턱턱 이렇게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원전도 지금 막 얘기를 하지만 하나씩 걸려드는 건데 이 원전 중에서도 대우건설, 우리가 보통 보면 현대건설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 대우건설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 대우건설하면 실적도 안 좋아요. 실적도 안 좋아요. 그죠? 그럼 실적이 안 좋다는 게 뭐냐면 악재가 해소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다른 건설사들보다 뭐 좀 접어주다 뭐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지금 보면은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중장기로 할 거냐, 단기로 할 거냐에 따라서 매매 포지션은 달라지는데 지금 얘는 중장기도 되고 단기도 되고 다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로서 장기 투자도 되고 뭡니까? 단기 투자도 되는. 그죠? 그럼 단기 투자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 팍 끝났다. 이러면 뭐요?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졌으니까 또 뭐 여러분들 막 이게 빠진다 이러지만은 지금 우리 시장 의외로 엄청 강하거든요. 그럼 그 예를 들어서 거기서 유지를 하고 있다. 유지를 하고 있으면 지금 뭐 다우 지수도 음봉을 뭐 4개나 때렸으니까 월요일 날 그죠? 밑으로 빠질 건지 아니면은 뭐 급반등을 하든지 거기서 박스를 지키든지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뭡니까?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장이 무너져 있는 듯해도요. 지금 이게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이래갖고 뚝뚝뚝 이래 떨어질 것 같죠.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면요. 반대 매수가, 반발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장에 월가의 큰 손들이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외국인이 다 팔았는데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 가지고 주식시장 한쪽은 아주 나쁘다, 그죠? 한쪽은 괜찮다, 그죠? 그리고 외인이 다 팔았다 이러지만 그 팔은 돈이 그렇게 뭐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주식시장에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왜 어떤 질서가 있느냐면은 주식시장은 왜 욕심을 줄여야 하느냐면 주식시장에는 if라는 게 없다는 거죠. 만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만약이라는 것도 없고 예고편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욕심을 줄여야 그죠? 전투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맨날 이기다가 전쟁터에 나가면 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욕심이라는 부분을 항상 좀 내려놓으셔야 되고 이 시장의 기준에 따라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려움을 그저 벗어나야 여러분들이 이 주식 비즈니스 뭡니까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조금 일희일비해가지고 뭐 그러면은 뭐 또 난리 나요. 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시장에 따라서 그죠? 잘 포지션을 잡아보고 항상 자기의 어떤 원칙을 지켜주라는 겁니다. 나는 장기 투자냐? 나는 중장기냐? 나는 단기냐? 이거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 원칙 매매에 흔들리지 않는 요거를 딱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단기 매매를 하다가 그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경계를 딱 줬는데 그 경계를 벗어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경계를 벗어나면 질서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질서를 만드는 게 뭐냐? 내 계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이게 아니다면 과감하게 그죠? 내가 얘기했잖아. 그죠? 지금까지는 너를 사랑하고 그랬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내자 하는 그런 어떤 경계의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만한 종목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전부 다 뭐냐면 좀 바이오 종목들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얘는 지금 뭡니까 네수파빔이라는 이 지금 이게 무슨 이게 뭡니까 그 개발 중인 어떤 항암제인데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뭡니까 큰 빅파마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있고 뭐 좀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가 움직일 때는 어떤 재료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요. 보통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췌장암이다, 위암이다, 그죠?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럴 때마다 이런 어떤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알지노믹스는 뭐 유전자 가이처럼 그죠?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이 정권사에서
올해의 가장 그죠 유망한 그런 어떤 종목으로 이걸 꽂아놨습니다. 꽂아놨기 때문에 좀 가격대가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보통 이 19만 원인데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잘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뭐 글로벌한 그런 어떤 경쟁력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신규 종목이고 이제 이렇게 오고 가격대가 이러니까 사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십시오. 지금 70만 원, 80만 원이죠. 3만 원에서 이만큼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부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알지노믹스, 그다음에 파미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AI와 동반해서 그림들이 지금 살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국전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국전약품이 3월달 주총을 통해서 이 약품이라는 이 뭡니까? 이 그 이름을 사명을 변경을 한대요. 이제 뭐 이 제약 바이오보다도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 그냥 좀 하겠다 이런 부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사실 이 국전약품 하면은 뭡니까? 그 치매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뭐 대화제약이라든지 뭐 그죠 이렇게 젠백스라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펩트론 같은 경우도 지금 얘는 펩트론은 지금 시총 몇이냐면은 시장에서 시총 9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총 1위가 가고 왜 이 시총이 센 애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느냐면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 가서 코스닥을 3,000포인트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 좀 하나의 어떤 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주식을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끝까지 있잖아요. 돈을 다 잃을 때까지 막 하거든요. 저는 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하나의 어떤 뭐 중심이 될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그 음식할 때 그 양념치잖아요. 그래서 양념은 뭐냐면은 몸의 기운을 돋아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기원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제 밴드나 그 유튜브나 또 제 방송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양념을 좀 양념이 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